그래서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그 전제를 깔고서 그 중에서도 효를 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 얘기를 계속 하죠, 공자가. 그러면서 공자는 또다시 이제 예를 계속 들어가면서 이 성취, 진짜 효치를 업그레이드해서 더 시대에 맞게 혹은 더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인간의 제도, 삶의 시스템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제사에 관해서 이제 좀 나오는데요. 이 제사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오늘날은 뭐 좀 맞지 않죠. 시대가 다르니까요. 그러나 그 의식을 가만히 보면 이런 정신으로 그때 사람들은 살았구나 하면서 이제 효치를 하는 한 방식을 한번 보자고요. 보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석자, 주공, 교사, 후지기, 배천, 종사, 문왕어, 명당, 이배상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걸 보면 아까 뭐 배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어디서 뭐 들어봤잖아요. 그죠? 앞에서 그죠? 하늘을 쫙 하다. 그건 뭐냐? 옛날에 이제 사례를 이제 다시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공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효치를 하는데 굉장히 그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다고 해서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주공이 교사는 뭐냐면 주공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요. 교제사 이러거든요. 그죠? 제사의 종류가 많은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별도로 설명을 하지 않고 간략히 말하면,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 옛날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어떤 사람이 등산 같은 걸 한다고 하면은 산신께, 산에 등산하기 전에 산신께 이렇게 뭐 막걸리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으로 뭐 올해도 등산을 하는데, 어떤 사고도 없게 좀 잘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뭐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낚시하는 뭐 바닷가가 됐든 뭐 저수지가 됐든 어떤 자리에 가서 올해도 우리 낚시 동호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금 이렇게 신이 계시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고스래 하고 뭐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죠? 그런 형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옛날에는 정말 진지하게 하늘에 교제사를 지냈는데 후직은 뭐냐면은 농사 짓는 어떤 신을 후직이라 그래요. 후직. 농사에 관련된 신이라고 할까? 아니면 어떤 후직이라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황제다, 뭐 옛날에 어떤 그 인간의 시조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어쨌든 후직을 가지고 배천했다. 하늘과 짝하게 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서 후직을 농사 짓는 것과 관계된 신이라 그러면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야 농사를 짓나요? 비가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자, 하늘이시여 우리가 인간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땅에서 살아갈 때에 먹을 양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늘의 역할을 잘해서 비를 때에 맞게 잘 뿌려가지고 가뭄이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너무 많은 비를 내려가 홍수가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후직이 배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종사, 문왕어, 명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왕도 이제 그 주나라를 세운 그 주나라의 시조죠, 그죠? 종사 문왕이라 하니까 문왕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도 보면 종로에 가면 종묘라고 있잖아요, 그죠? 조선시대 때 뭡니까? 조선시대 때 임금님들의 그 사당이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또 이제 신하들도 같이 이렇게 뭐 종양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사 문명은 명당, 명당이니까 이거 뭡니까? 밝은 집에다가 아주 임금님들을 이렇게 잘 모셔놓고 고맙잖아요. 옛날 지도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나라를 잘 다스리게 했구나 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어떤 기업체 같은 경우에도 1대 회장, 2대 회장, 3대 회장 이렇게 해서 벽에 보면 사진을 이렇게 쭉 걸어 놓잖아요. 그죠? 이전에 그 회장 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 같은 경우도 청와대나 대통령실 같은 데 보면 역대 대통령들 이렇게 사진을 쭉 걸어 놓고 왜냐하면 나라를 발전시키는 공로자들. 그리고 학교 같은 데도 가면 있잖아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대학교 같은 총장 같은 경우에 일대 총장부터 이렇게 총장님들의 사진을 쭉 걸어놔요.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건 아니지만, 이전에 우리가 있었던 그게 나라가 되었던 어떤 공동체를 발전시켜준 앞에 있었던 리더들 이 말이거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쫙 이렇게 제사를 모셔줘 옛날에는. 그걸 갖다가 이배상제 하나님과 같이 뭡니까?
작하게 했다. 하늘처럼 떠받들면서 이렇게 존중했다, 존경했다. 그 쉽게 말해서 여기에 나오는 점은 뭐냐면 리더에 대한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고 우리가 안정되게 이 사회, 우리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선인들에 대한 지도자들에 대한 뭡니까? 감사의 표시예요. 자, 우리가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에 제사를 왜 지냅니까? 내가 결국은 뭐냐면 부모님에게 제사를 지낸 것은 내가 나를 이렇게 잘 낳아줘가지고 내가 이만큼 잘 성장해서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세상에 가 계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를 이만큼 길러준 덕분에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절을 하고 옛날에 아름다운 추억이 있으면 그 추억을 되씹어 보고 그리고 우리 가족 식구들이 또 모여가지고 돌아가신 부모님 얘기를 하면서 뭡니까? 아, 그때 참 이랬어. 이때는 또 이랬어. 하고, 참, 우리 아버지 어머니 참 수박을 참 좋아하셨다. 그지? 우리 수박 아버지 어머니께 먼저 올리고, 나중에 또 우리 한 번씩 또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수박을 이렇게 잘 잘라가지고, 더운 여름날 우리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먹으라고, 우리 형제들에게 먹으라고 줬지 않느냐. 참, 그때 참 이렇고 저렇고 아름다운 시절이었는데, 이런 회상을 하면서 고마움을 표시하죠. 바로 그런 행위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서는 뭐냐? 시로. 그렇기 때문에 사해지내는 여기서 나오는 사해는 내 바다가 아니고요. 사면이 바다니까 다 바다 안에 이게 다 바다야. 사면이 다 바다고 물로 돼 있는데 이 안이니까 뭡니까? 세상이지 뭐. 우리가 사는 세상. 그 세상에서 이제 딱 나오잖아요. 각이 기직 내재. 그러니까 제각기 뭡니까? 그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제각기 사람들이 그 직분이 그 각각의 직분이 있잖아요. 직분이 따라가지고 뭡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맞춰갖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나온 게 뭐냐면 이 직이라는 게 맞다잖아. 맞는단 말이야. 어떤 일을 맞다 하단 말이야. 요새 단순한 일로 하면 잡이 되겠죠. 일이 돼버리겠지. 그러나 이 모든 일에는 뭡니까? 일의 특성과 속성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한다는 뭡니까? 직이 있는 거죠. 임무가 있다고. 맡은 게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예를 들어서 분필을 들고서 여기서 글을 쓴다 이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내가 분필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죠. 분필을 만들어서 나에게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그 분필을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분필을 만드는 신이 있다면 분필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분필을 만들게 해주는 신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겠죠. 절을 할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 빌 수도 있고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음식을 놓고 뭡니까? 제사 지내듯이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분필을 만든 사람에게 또 고마움을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분필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강의를 듣는 사람이나 아니면 제 스스로 뭡니까? 강의를 보다 더 잘 준비를 하도록 마음다짐을 한다거나 강의를 주관하는 신이 있다면 강의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거죠. 마치 우리나라 애국가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있잖아요. 그죠? 그거 비슷하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에 따라서 제각기 지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이라는 게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보통 보면 직분 이러잖아요. 그죠? 직이 맡은 게 각각 나눠져 있죠. 똑같지 않죠? 직분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인간의 존재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직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할 일이 없어서 멍해지는 거죠. 그 인간은 끊임없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직분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걸어다니는 사람 이외에 다른 동물이 아니잖아. 다른 동물과 다르잖아요, 사람이. 다른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종족 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종족 번식을 위해서 영양을 섭취하면 끝이에요. 우리가 일반 동물들에게 문화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왜
문화를 창출하고 흔히 말해서 문명을 만들어 갑니까? 이거는 뭐냐? 직분이라는 것은 바로 이 문명을 창출하는데 전 세계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다 그러면 70억 개의 뭡니까? 직분들이 서로 모이고 얽히고 배려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 혼자 뭐 그냥 막 살아가고 이게 아니죠. 이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기서 제가 아는 조그만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제 강의를 듣고 좋은 부분이 있으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 인생을 발전시키고 갖고 가는데 도움 받을 수도 있고 또 혹시 잘못 강의를 하거나 강의 내용이 재미가 없다든가 들을 필요가 없다든가 그런 것들은 뭡니까? 빼버리고 또 다른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또 뭡니까? 또 보충해 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뭡니까?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 직분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수행하지만 다른 직분이 이렇게 있으면은 또 다른 직분이 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직분들이 또 이렇게 있겠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꼬여서 하나의 세상을 구축하는 거대한 장체예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그 직분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는 직분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수반이잖아요. 국가 원수로서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상징이기 때문에 대단히 뭡니까? 많겠죠. 일이 많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은 뭡니까? 그냥 강의를 하고 연구를 하는 이런 좁은 범위에서 있겠죠. 그죠? 또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뭐 청소하는 거에 집중하면 되고 음식점에서 요리를 해서 사람들이 요리를 제공한다 그러면은 요리를 열심히 해서 제공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나 그것을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이 이렇게 얽혀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인지를 해야 돼요. 자, 바로 그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딱 마지막 요 구절의 마지막에 딱 그러잖아. 부성인지덕. 그러니까 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 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이라는 것은 자질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도덕성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것이 하이가어효. 어째서 효 이상의 그 무엇을 바라겠느냐? 효면 뭡니까? 이것만 잘하면 뭡니까? 끝이 다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유교는 한마디로 성인의 자질, 성인을 또 리더라고 보면 리더십을 갖춰야 되는 그것의 절정, 하이라이트는 뭐냐? 효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효경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옛날부터 논어 이전에 논어보다도 더 중요한 양상을 띠는 고전이에요. 효경이라는 게 아주 얇죠. 그러나 이 속에 가만히 보면 거대한 사회 시스템을 움직여가는 아주 유기체적인 덕성, 인간성, 우주자연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사회를 엮어가야 되는 어떤 체제, 이런 것들이 아주 은밀한 형태로 컴팩트하게 아주 축소된 형태로 잘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경이 굉장히 중요한 경전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절대 효는 바로 여기서 나오죠. 성인의 덕을 갖추는 데 필요한 거예요. 성인의 덕을 갖추는 데에, 자질을 갖추는 데에 성인을 또 오늘날로 그냥 인간으로 보자고요. 사람이 가장 귀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인간의 덕을, 인간이 인간으로서 쓴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쓸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추어주는 가장 중요한 뼈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뼈대. 그래서 효경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